상대적으로 양육강식이라는 뜻이 네. 강한 자에게 약한 자는 먹히게 되어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은 뭐 그렇지 않지만 네.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은 다 약하면 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고 또 근데 그게 어떠한 그 모든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네. 그러한 모양이 되잖아. 모양. 네. 네, 이런 피라미드. 네. 네.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좀 불리한 편은 맞아요. 그리고 또 불쌍하죠. 어떻게 생각하나. 근데 아마 선생님도 이러한 처지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몰랐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되다 보니 알게 됐구나. 이런 것들. 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누구나 나는 뭐 영원히 건강하게 살 거야. 뭐 이런 물론 건강한 사람이 더 많죠. 네. 장애인보다는. 근데 언제 어느 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사고로. 네. 근데 겪어봐야 알아. 겪어봐야 그 입장이 돼봐야 알아. 근데 이제 가장 제 측근에 있는 지인들 아니면 친구들 얘기를 가끔 듣는데 뭐냐면 야, 나 다리를 어떻게 하다가 발목을 넘어졌는데 부러졌대. 금이 갔대. 네. 그래서 통기부스를 했대요. 네. 그래서 절대로 발에다 힘을 주면 안 되고 네. 걷지 말아야 되고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뼈가 악유질이 아니잖아. 석회질이니까 네. 잘 안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지만 된다고 네. 그런다. 근데 내가 다리를 다쳐 보니까 네. 너가 얼마만큼 힘들게 살아오는지 살아왔는지 난 그냥 너 보면은 힘들겠구나 이랬지 이렇게까지 그렇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럴 줄 몰랐다. 가장 흔한 예로 먹으면 어때? 대사가 일어나잖아. 대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살아있는 생물이나 식물은 전부 다 대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예. 그것조차도 기본적인 거. 그것도 힘들더라 이거예요. 이거 끌고 이제 엄마들 이제 나이 할아버지들 힘드시면 이렇게 끄는 거 보행기 있잖아요. 보행기에. 예. 거기에 의지해서 네. 화장실도 한 다리로 네. 다리 하나가 고장나면 그 다리 그렇죠. 힘주면 안 돼요. 네. 한 다리로 그걸 해야 되니까 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알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걸 느낀 게 뭐냐면 두 쪽 다리에서 한쪽 다리로 걸어 다니니까 예. 무릎이 아파. 아프죠. 제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불편해서 왼쪽이 이제 고장납니다. 왼쪽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사회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양극화되어 있어가지고 아랫단에 우리 지금 좀 약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없어졌어. 그러면은 또 상층에 계시는 분들끼리도 극단이 나눠지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사람, 이 사람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야 되나?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가 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네. 애들은 다 느껴요. 참 정말 희한하게 네. 나한테 정말 지극정성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온갖 것을 베풀어 준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빠가 정말 나를 끔찍하게도 사랑한다. 이솝 우화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뜨거운 따뜻한 예. 바람은 모자를 벗게 하고 네. 강하고 센 바람은 추위는 모자를 더 눌러쓰게 한다고. 네. 그러니까 마음을 열게 해주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온화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넘쳐나는 마음은 아빠의 사랑밖에 없어. 아빠의 사랑은 따뜻해야 돼.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얘가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속에서 그 병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눌린 게 어느 한 순간에 한번 터지나 봐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네, 그래서 그게 밤에 꿈을 꿨는데, 네. 걔가 꿈을 꿨는데, 얘기해요? 꿈을 꿨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네네. 그런 건 잘 구분 못해요. 실제랑 꿈이랑은 구분 잘 못하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이야기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해석을 하자면, 네. 저 친구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인 혼자서 느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뭐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쟤는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상태다. 가서 안아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참. 여기 노래교실을 여기 다니는 교실이라고 있는데 네. 엄마가 지금 88세인가? 그 정도 되셨는데 이제 시골에서 혼자서 생활하시다가 갑자기 그 치매 약기도 약간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모셔와서 이제 저쪽에서 혼자서 살고 계신데 동생이 막내 동생이 옆에 있고 그런데 그 엄마가 귀가 나빠요. 귀가 안 들려. 귀가 나빠요. 귀가 잘 안 들려서 말을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엄마는 이제 안 들리니까 나한테 그걸 알죠. 그래서 심정을 알아야 내가 귀가 양쪽이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 두 번은 이제 엄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어. 근데 또 엄마가 모르시니까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야. 이제 그랬어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엄마 한마디 얘기를 또 하고 해봐. 그런데 근데 또 몰라. 그러면 이제 더 큰 소리 하는데 엄마가 아예 무서우니까 못 물어봐요. 못 물어보죠. 네. 아, 저 그 마음 알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 까먹잖아요. 네. 그럼 잘 까먹은 걸 또 이야기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나라도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똑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애가 이렇게 계속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좀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내가 하고 나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네, 내가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같은 말 질문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금 이제 가르쳐 줬는데 까먹어 내가.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짜증 나는 것과 동시에 나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매뉴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매뉴얼로도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매뉴얼 내에서 찾아보고 혹은 연구해보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속도가 안 늘리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야근을 하게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누군가에 던져줘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일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조직이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한 명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채용을 시켰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 하는구나. 세금을 낼 망정. 네. 일에 이해가 돼요. 일이 빨리빨리 들어가야 이해가 되는데. 돼요. 이해가.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입장이 돼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유 참 그래서 알았어 엄마. 그래서 이제 끊었어. 근데 이제 엄마를 얘기하다 보면 짜증이 나서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20년 뒤에 너의 모습이야. 근데 20년 뒤는 아직 한참 남았고 지금 내가 당장 짜증이 나는데 20년 동안 뭐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거죠. 현재 내가 지금 짜증 나는데 그래도 엄마를 더 좋아해요? 아빠를 더 좋아해요? 엄마를 좋아해요. 다 엄마를 다 좋아해 이것들. 그거는 좀 아빠가 좀 까칠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도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안 아픈 다리 왼쪽 무릎이 아프다는 거는 벌써 몸의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자꾸 지속이 되다 보면 내 몸이 괴롭잖아요. 그럼 내 몸에 자꾸 이렇게 과부하가 생겨. 그러면서 내 몸이 힘들고 지쳐. 근데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는 누구를 포옹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학원 할 때 내가 배웠던 관심이 있어서 배웠던 사열이 지금 내가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목이 안 돌아가다가 또 이렇게 안 돌아갔는데 내가 뒤에 좀 몇 자리 해주면은 목이 돌아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오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남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힘이 있다는 건데 음. 이제 나도 가부가 이제 걸린 거죠. 다리에. 음. 그래서 언제까지 나도 이거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음. 왜냐면은 다리가 자꾸 이제 이러면은 사실은 이 걸을 수 있는 데까지만 인생이거든요. 네. 걷지 못하면은 그거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도 돼요. 과언이 아니에요. 애들이요, 선생님, 아빠 어디 가 그런데 아빠는 이거는 남의 손을 필요로 하는 휠체어를 타야지만 움직이고 이런 정도 되면 어떻게 아빠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점점 이런 상태가 되고 더 심해지고 이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방법은 없어. 근데 지팡이를 좀 짚으면 어떨까요? 지팡이를 예, 뭐 그러면은 왼쪽 다리에 힘이 주어지는 게 분산되니까. 네, 분산돼요. 그러면 이제 무릎에 차에는 있어 늘 들고 다녀요. 나도 있어요. 항상 있는데 힘이 든다? 뭐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도요. 몇 시간을 한 2시간을 내 친구들이랑 어디 가가지고 걸어도 괜찮고 그랬는데 이제 장시간 계속 서 있다 보니 그래서 내가 다리가 안 아팠으면 이거 태무에서 이런 침대를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다리가 안 아팠으면 안진뱅이 끌고 다니는 의자도 찾으려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많은 물건이 옷이 백화점에 있어도 나한테 어울리고 나한테 맞는 옷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하니까 보이더라고. 야, 내가 진짜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놀랬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요. 그게 그러면서 뭐 안 되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선생님도 지금 이제 무릎이 아픈 거 나빠요. 그럼 이제 무릎이 아파하면 어디가 안 좋으냐면 여기가 쥐가 나. 여기가 쥐가 나. 장단지가. 네, 쥐가 나고 이제 조금 더 발달하면 허리가 아파. 참 그 병이 우리 몸은 이게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또 하나가 될 수 있어. 이 무릎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 몸 안에 달려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고장나죠? 얘가 고장나. 얘가 고장나면 허리로 올라오고 얘가 고장나죠? 척추로 올라오고 어깨 아파. 아파.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뭐 얘기는 그 양육강식에서도 좀 얘기하다가 맞아, 오늘 양육강식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네 건강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하자 그러면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